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 PD 김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모바일 투표가 오늘까지죠. 지금 현재까지 투표율이 놀랍습니다. 오전에 벌써 40%를 돌파했고요. 잠정 추계가 나온 게 아니지만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45%는 이미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50% 가까이 갈 것 같다. 엄청난 투표율입니다. 엄청난 투표율. 자, 이틀간의 ARS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60%는 넘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겁니다. 당초 이제 이 보도 매체에서는요, 우리 언론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20 내지 30을 예상하더라고요. 그건 너무도 낮게 봤다 저 보고 40에서 50 이상 나올 것이다. 그 정도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결과적으로 저도 틀렸네요. 한 60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엄청난 투표율입니다. 어쩌면 70 가까이도 갈지도 몰라요. 이런 식이면. 자, 이게 그 정도로 이번 이 경선이 치열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 경선 흥행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어떤 의지가 읽힌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의 한 연장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긴 했지만 정권 교체가 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 총선이 마지막 관문일 겁니다. 총선 승리해야지만이 비로소 이제 정권 교체가 완성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총선 승리로 가는 그 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제 당권 경쟁입니다. 여기서 어떤 당 지도부가 이제 들어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동안 이제 쭉 지켜본 바로는 윤 대통령의 친정 체제 구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엄청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지금 읽힙니다. 다들 그걸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여당은 원래 대통령 친정 체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따로, 당 따로 이렇게 나가면은 그건 콩가루 집안이고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일각에서는 안철수나 이런 쪽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김기현보다는 안철수가 낫다라는 그 논리를 자꾸 펴고 있는데요. 얼핏 들으면 그게 말이 되는 듯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지도라든가 대중성에서 안철수가 김기현을 압도하죠. 그리고 안철수 본인은 대선 주자로 이제 취급받고 있고요. 대우받고 있고, 김기현은 이제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 둘만 딱 놓고 보면 안철수가 나을 수가 있어요.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총선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안철수 얼굴 보고 치르는 게 아닙니다. 설령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다 해도 안철수 보고 그 찍겠다 안 찍겠다 결정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가 총선의 얼굴이 되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 두 분이 사실상 총선의 간판 스타입니다. 이 두 분이 잘못되면 총선 지는 거고, 이 두 분이 되면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얼굴이라면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그리고 또 다른 얼굴을 찾는다면 이제 안철수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오세훈이나 홍준표 정도는 이미 단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간접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당대표 중심의 총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설령 안철수가 당대표라도요, 그 총선의 간판 얼굴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 두 분을 보고 민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롯이 제대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제1의 숙명입니다. 지금 국가 정상화라고 하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대통령의 뜻을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당 지도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내 목소리 내고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내부 검열 시작하는 그런 당권 주자가 만일에 당을 장악하게 되면은 그런 인사들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건전한 어떤 토론 문화 이런 것은 생산적인데 우리 정치 문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언론에 의해 가지고 정폭이 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난장판으로 변합니다. 우리 김무성 때 우리가 그 익히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때도 그걸 아주 처절하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민심이
특히 이제 당심이 책임 당원들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높은 투표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요. 오늘 기준, 오늘 오전 10시 20분 기준으로요. 당원 약 83만여 명 중에 어떤 경우에는 82만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83만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 됩니다. 32만 명이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총 40%가 모바일로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요. 오늘 오전 10시 20분이니까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45%를 훨씬 넘었을 것이다. 오늘 중으로 50%를 넘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거는 기록적인 투표율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각 캠프에서는 서로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전당대회를 사흘 앞두고 후보들은 높은 투표율을 저마다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아전 인수가 되겠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몰이를 하는 상황인데요. 자, 오전에 청년 정책 콘테스트에서 김기현 후보 캠프에서는 높은 투표율은 자신에 대한 네거티브에 대해 분노한 당원들의 당심이 폭발한 결과이자 당내 안정된 리더십에 대한 지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요건 다분히 객관적인 그런 어떤 해석일 수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도 제 이 영상 하단에 이제 쭉 이 댓글을 보면요. 이런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안정을 바라는 민심, 그리고 네거티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정치판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법정처럼 이게 이제 범죄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는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을 갖고 그걸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냥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의혹일 뿐입니다. 의혹. 자, 그걸 분명히 이제 한다는 것이고요. 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마치 합작이라도 한 것처럼 전당대회를 내부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한 것에 대한 우리 당원들 당심이 분노가 대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가령 뭐 이혁관이라든가 이준석, 천하람 이쪽에서는 뭐 아연 실색하겠죠. 대경 실색합니까? 자, 한편 반면에요. 안철수 쪽에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외연 확장의 상징을 적대하는 것 등에 대한 외연 확장이 필요한데도 그런 것을 적대시하는 그런 당내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당원들 분노가 드러났다고 해석하면서 특히 대통령실 단체 카카오톡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안철수 캠프에서 라이브 유튜브 방송도 계속 하던데요. 자, 안철수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들이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편향된 한 후보에 대한 그런 선거 운동을 했다. 이것은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길이자 엄중하게 책임자를 가려내서 문책을 해야 된다. 이건 범죄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이 당권 경쟁에서 역시나 뭐 올인하는 상황입니다. 풀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너무 이게 또 아니면 뭐식으로 말이죠.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안철수가. 당에 지금 들어오자마자 자신이 여기 녹아드는 과정도 없이 당권을 쥐게 되면 오히려 그게 자신에게 유리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엄청난 분란이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안철수도 스스로를 그야말로 이제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듯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인한다는 거죠. 올인. 지고 난 뒤에는 뭐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이면. 또 이준석 전 대표와 동행해 경남 창원 어시장 등을 방문한 천하람의 경우도 개혁의 열망이 반영된 투표다라고 해석하면서 아전 인수격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동안 침묵의 다수, 말없이 지켜보고 있던 분노한 당심들이 지금 대폭발했다. 그들이 지금 분노의 지금 투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바로 윤핵관에 대한 공격이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에 대한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읽히는데요.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높은 투표율이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과 같은 저런 어떤 분탕 정치, 내부 총질 문화에 대한 분노 폭발이다. 이런 어떤 의미도 크다고 보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총선 치르지 못합니다. 이준석을 만일에 천하람을 만일에 간판으로 내세워서 총선을 치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총선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고요. 자, 한편요, 황교안 후보 기자회견을 열면서 막판 지지층 확보에 지금 나서고 있다 그래요. 황교안 후보는 뭐 그렇습니다. 스스로도 지금 청렴한 후보가 필요하다. 저들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검증을 당해도 한 톨의 그 잘못도 없는 흠결도 없는 후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통 보수 우파 정당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국가 정상화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장 자체는 다들 나름대로 일견이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이 거대한 투표율, 제가 충격과 공포의 투표율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정말 충격스럽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너무도 높은 투표율이다. 이러다가 정말 60% 넘는 투표율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그 당에 이제 종사하는 여러 당직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향후 자신들의 정치 진로에 있어서 이 엄청난 어떤 투표율을 보인 이 당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에서는 이 엄청나게 높은 투표율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너무도 이렇게 이제 부각되고 확대된 이준석 유의 저 분탕 정치, 내부 총질 정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윤 대통령을. 그 윤 대통령이 국가 정상화를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차기 총선은 당대표 간판으로 치르는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간판으로 치르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총선에 거기에 깃발을 들 수 있는 스타는 또 따로 있다. 안동근 같은 그런 인물도 있다. 때문에 이번 당대표는 관리형 당대표가 정답이다. 이런 민심이 저는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죠. 야권이면 이 당대표가 진짜 완전히 그냥 대선 후보급, 그리고 총선의 간판이 될 수가 있는데 여당은 당대표가 간판이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비교하게 되면 이 동일 레벨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냥 격일이 떨어져도 너무도 떨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대통령이 총재 아닙니까? 총재는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대통령의 영향력은요. 원래 이제 평당원이죠. 평당원이지만 총재급 당원이죠. 총재급 당원. 그래서 이준석 같은 친구들은 이 대선 주자 때 윤석열이란 인물,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당대표로서 이 대하는 태도부터가 벌써 틀린 겁니다. 고개도 한번 숙이지 않고 그냥 빳빳하게 그렇게 굴면서 꼬장꼬장하게, 어떤 경우는 허튼 소리나 계속 해대고 말이죠. 분탕이나 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태가 지금 터진 겁니다. 자, 아무튼요, 이번 이 당권 경쟁, 그리고 이번에 이 전당대회는 내부 총질하는 분당 세력을 완전히 정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친정 체제를 완전히 세우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바로 높은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